이번에는 좀 해외, 미국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제목이 6살 소년마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이 있어서 오늘 좀 특별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요, 6살 아이가 흉기에 무차별적으로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던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지금 이제 숨진 소년의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변호사님? 네, 지난 10월 14일에 그 시카고 인근 시외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그 71세의 남성 집주인이 이 아이와 이제 아이 엄마가 사는 아이와 아이 엄마가 이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세입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니 네. 어머니를 보고서는 무슬림은 죽어야 돼 이렇게 외치면서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이제 흉기로 공격을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화장실로 대피를 해서 119에 911이겠죠. 911 신고를 예, 하고 예. 그 이제 경찰이라든지 구급이 도착을 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나와 봤더니 아이가 이미 칼에 찔려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어머니는 살아남았지만 6살 먹은 이 남자 아이는 그 칼에 26번이나 찔렸다고 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망을 했던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가족을 찾아와서 어머니를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하고 6살 아들을 살해한, 왜 갑자기 찾아와서 뭐 무슬림은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이제 중동 관련 뉴스,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그런 뉴스를 보고서는 예. 뭔가 화가 났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무슬림에 대한 어떤 혐오나 아니면은 편견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아마 이런 범행을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무슬림은 죽어야 된다고 했던 얘기, 이게 되게 좀 직접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 실제 저 가해자 같은 경우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뭐 도망가거나 그렇지 않고 현장에 앉아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보통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도망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범행이 어떻게 보면 뭐 당당했다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그 행동을 해석해야 할까요? 뭐 행동 자체만 보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이미 범행을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저질러 놨기 때문에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쳤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무슬림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 아마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자들이 증오 범죄의 한 형태인데요. 네. 일종의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 침입으로부터 사회 혹은 우리 지역 사회 뭐 가족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일종의 파수꾼 혹은 이 무슬림이라는 그 집단 자체가 어떤 사회 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런 파수꾼의 노릇을 한다던가 그것들을 다 악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어떤 왜곡된 편견 같은 것을 가지고 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두고 민간인, 그것도 6살 날 소년이 살해된 사건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 죽은 소년의 가족들, 이웃들도 우리 같은 민간인들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My American fellows, my American brothers, to understand what we are suffering. We are presenting peace. We will do nothing because we are peaceful people. We are educated people. We are not criminals. 26 times. How can anyone do that to a little boy? All because he was an innocent child. He was Muslim. That's what happened. He was Muslim, and this is what they did. This is what this monster did. 자, 무슬림이어서 죽였다. 증오 범죄인데, 이 증오 범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떤 동기에서 벌어지고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증오 범죄는 인종이라던가 아니면 성별, 그 종교, 사상 등 자신과 이제 다른 집단의 특정 집단에 대해서 편견이 동기가 되어서 저지르는 이제 범죄 행위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 증오 범죄 유형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스릴 추구형,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적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본인은 강자고 대상은 약자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건가요? 약자에 대해서 그 편견을 갖고 예. 이제 익명성, 낮은 죄책감을 보이면서 그 스릴을 즐기는 재미
괴롭히는 그런 그 형태가 하나 있고요. 방어형 이제 증오 범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 집단에 대해서 일종의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중국인이나 아니면 그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방어적으로 그들을 이제 뭔가 위협적인 행위를 이제 가하는 예.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의무감형이 또 있는데 이거는 그 범위 앞에서 말하는 방어형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 악으로 이제 특정 집단을 이제 그 어떤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처단을 하는 것을 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복수형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유형이 이제 되게 드물긴 한데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중국에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중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니까 한국에 있던 형이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좀 공격 행위를 했던 그런 사례의 복수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개인의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인 건데 그 집단 자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그 집단을 평범한 개인과 동일시해서. 네네. 네. 변호사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증오 범죄 같은 경우 처벌도 더 강하게 하죠. 네, 우리는 사실 증오 범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연구라든지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68년 이래로 증오 범죄를 다루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 범죄가 일어나기 전 단계가 이제 증오 표현, 혐오 네. 표현이라는 헤이트 스피치 단계인데 예. 그 단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우주의적인 어떤 발언이라든지 표현물에 대한 SNS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방식인데 네. 사실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증오 범죄나 증오 표현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사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인, 특히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범죄에 좀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